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원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호남 출신 비례대표 6명을 소개하고 전국적인 대회로 자리 잡은 영호남 화합의 섬진강 마라톤 대회 소식 등 다양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길이 51.7cm로 손으로 일일이 분류하는 수개표만 가능했던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개표는 날이 밝아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46석 가운데 국민의 미래가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이 2석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선인 46명 가운데 광주 전남 출신 당선인은 모두 6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서미화와 전종덕, 김윤 등 3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목포 출신으로 목포시의원을 지냈고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인권활동을 펼쳤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저의 가장 시급한. 화순 출생이자 간호사 출신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11번으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망이 22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하고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도 당선됐습니다. 전체 18석을 확보한 국민의 미래에도 호남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여수 출신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순천 출신의 임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각각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사실상 연고만 있는 두 당선인과 달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 도당위원장은 22번으로 낙선했습니다. 돌풍의 주역이었던 조국혁신당에는 영광 출신인 서왕진 정책위 의장이 12번으로 당선됐고 개혁신당에서는 고향은 대구지만 순천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됐습니다. 지난 21대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던 호남 인사는 4명, 22대에는 6명으로 늘어나면서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도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탁 트인 지리산의 절경과 섬진강변을 물들인 분홍빛의 꽃밭. 영호남의 젖줄인 섬진강에서 남도의 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남과 경남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온 4천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봄날의 달리기를 위해 출발선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뛸 꼬마 마라토너의 얼굴엔 웃음꽃이 핍니다. 달리기 좋아해서 왔어요. 화이팅! 아까 저기서 아빠랑 같이 캠핑도 하고 마라톤도 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80이 넘은 어르신 마라토너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분주하게 몸을 풉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최고 나이 많이 먹었어요. 오늘 계획은 그런 게 2시간 20분에 하프를 뛰려고 계획을 했어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참가자 수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도전했던 마라토너들의 재참가율이 높습니다. 달리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요. 그러면서 만든 모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만나서 달렸던 곳이 이곳 섬진강입니다. 그래서 너무 코스가 좋아서 이곳을 다시.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 다이빙 경기장에 출입 금지 띠가 둘러졌습니다. 직원들이 수세미를 사용해 바닥에 녹을 닦아내고 고압 호스에 물을 분사하며 먼지를 털어냅니다. 곳곳에 생긴 곰팡이와 녹물 등을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당시 55억 원 규모의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도
정작 습기를 관리하는 공조시설이 빠진 것이 원인. 허술한 관리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지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며 논란을 샀습니다. 그때만 갔다 오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갔다만 오면 눈이 따끔거리고 막 눈이 아파 죽고. MBC 보도 이후 수영장 정비를 이어가고 있는 목포시. 곰팡이가 생겼던 석고보드 벽은 알루미늄 패널로 교체됐고 녹슬었던 천장 구조물은 페인트 칠과 그라인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곰팡이와 녹 제거 등 수영장 내부 정비에는 3억 원가량의 공사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관람석과 바닥에는 녹물 자국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5월 11일 날 우리 시장기 수영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4월 말까지 모두 다 세팅을 완료할 거예요. 목포시는 다가오는 5월 전국 소년체전에 무리가 없도록 정비를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공조시설이 새로 설치되지 않는 이상 목포 실내 수영장의 결로 현상 문제는 전국 소년체전 이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경이 15억 확보했습니다. 수영장 저 유리창 쪽에 공조기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는데요. 공정이 또 있어놔서 제가 확답드리기는 좀 어렵고. 대회가 끝나더라도 공조 설비 완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년에 2차례씩 실시되는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점검에서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광주 전남 어린이 통학버스는 1,300여 대, 전체 10대 중 7대 이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15%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개선됐을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현장에 직접 동행해봤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과한 썬팅을 한 차량이 적발됩니다. 얼마나 진한지 측정을 못해요. 썬팅이 지나면 차량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를 확인할 수 없어 정부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접이식 좌석을 추가한 사례도 여러 대의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이걸 접지를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올라타겠죠. 그러면 사고 난 상황에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력버스가 한 군데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당당들 나가요. 서인들이 사람들이 너무 햇빛이 세다 보니까. 과속 구간 등 위험 운전 행동을 데이터로 전송하는 운행 기록 장치를 등록하지 않은 학원 차량들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운행 기록 장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부착하거나 부착되어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운전자가 별로 없습니다. 2시간 동안 16대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단속한 결과 한 대당 많게는 5개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나왔던 운행 기록 장치라든지 어린이 보호 표지판, 좌석 안전띠, 그다음에 좌석을 임의로 추가로 설치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들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재판 직전 법원 앞에서 열린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의 기자회견입니다. 30여 개 단체가 모여 노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60대 남성이 혼자 살고 있는 70대 할머니 집에 무단 침입해 강간과 폭행을 했습니다. 자정 무렵 흉기를 들고 들이닥친 괴한에 얼굴 등을 얻어맞은 할머니는 갈비뼈와 손목이 부러져 3개월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과 28범이더라고요. 평을 살고 나왔을 때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대대손손 살아온 이 고장을 떠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더 분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 공탁.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공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형사공탁이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공탁 사실과 금액 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특례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데도 일방적인 공탁 이후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항소심에 이르러서는요,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탁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더 검찰 구형대로 형을 더 중형을 받는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은 사기와 절도 등 피고인의 사건을 병합해 원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2심 판결을 다음 달 16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고흥 녹동항 앞바다 위로 우주왕복선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한국형 UAM 오파브 드론 택시가 버티포트에서 날아오릅니다. 녹동항을 가득 메운 관광객들에게 두 손 가득 사랑의 하트를 선사하기도 하고 제비가 물어다준 씨앗에서는 커다란 나무가 자라납니다. 봄을 상징하는 다양한 꽃들이 입체적으로 하늘을 수놓고 소록대교 위로 날아온 청룡이 여의주를 입에 물자 하늘에는 번개가 칩니다. 1,500대의 드론이 다양한 형태의 군집 비행으로 장관을 연출하자 만여 명의 관광객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멋진 영상을 휴대전화에 담았습니다. 처음으로 녹동항에 와서 이렇게 드론쇼를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웅장하고 예뻐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대규모 드론쇼를 부산에서만 볼 수 있어서 아쉬웠는데 전남 고흥에서 이 대규모 드론쇼를 봐서 참 좋았습니다. 부산 광안리와 서울 뚝섬 등 전국적으로 몇 안 되는 상설 드론쇼가 고흥 녹동에서 선보인 것은 올해로 2년째.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 이후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 급부상한 고흥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핵심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이런 드론쇼를 우리 모든 관광객들 많이 오게 해서 보여드림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드론 중심 도시 고흥의 이상을 드높이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다는. 고흥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 700에서 1000대의 드론과 레이저, 불꽃이 합쳐진 드론 라이트 쇼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우주로 가는 관문 고흥에서 지붕 없는 미술관을 실현한 녹동항 드론쇼가 새로운 명품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